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가운 게 반가운 게 아니에요. 금방 방금 시간에 해놓고 반갑다 그러네. 습관적으로. 예, 잘 쉬었습니까? 예. 뒤에 우리 화면이 보면은 무궁화꽃이 피었지요. 나는 색깔이 이 청색을 참 좋아합니다. 파란 하늘, 오늘같이 가을에 파란 하늘을 참 좋아하거든요. 꽃도 무궁화꽃 좋아하고. 근데 뒤에 화면에 혹시 이제 보고 아까 저게 뒤에 창이 있으면 책이 좀 있으면서 책장이 있으면 뒤에 뒷변에 해가고 있는 그 아늑한 방 그런 방 사진이 있으면 스님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공부할 때또 우리가 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자 본격적으로 110 지난번에 115페이지 이제 공부를 갖다가 이제 할 차례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헛자로는 처음 공부 좀 했지요. 그러면 113페이지 용어만 조금만 하나 복습 좀 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는 헛자로 이놈들이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 화면을 한번 다시 떼어놓고 가겠습니다. 자, 화면을 띄우고 이렇게 떼어놓고 요거는 오늘 공부할 거고, 자 113페이지 우리가 헛자라하고 하는 것은 기본 바탕은 원래가 사주인 없는 글자예요. 없는 글자인데 있다고 가정해서 그것을 우리의 그 마음의 변화, 심리에 미치는 변화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천간에 갑이 두 개 있다 합시다. 갑이 두 개 있으면은 두 개가 나란히 돼 있고, 원래는 갑목이 두 개가 천간에 두 개가 있으면 서로가 경쟁을 해요. 신신 어쨌든 같은 걸 두 글자로 나란히 있어요. 나란히 있을 때는 둘이가 경쟁을 한다고. 근데 갑이 경쟁할 때 갑은 원래가 이제 충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갑이 일간이라 한다면 갑의 입장에서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치? 무토가 우리가 그거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충에 속한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에서 병존 글자를 각각이 그래요. 병존하는 각각 글자를 극하는 그걸 우리가 극도충이라고 해요. 극도충이라는 말을 쓰면서 무토를 갖다가 우리 극도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거꾸로 각각을 충하는 글자가 있어요. 각각을 갖다가 오히려 충하는 그 경금이 있어요. 경금은 뭐라고 하냐면 대도충이란단 말이에요. 대도충. 두 개를 합쳐서 극도충이나 대도충을 합쳐서 도충이라고 해요. 극하는 관계죠. 예. 그런 관계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왜 이걸 배우냐면 원래 사주에는 없는데 그 각갑이 있을 때는 그 주변에 그 언저리에 뭘 불러와요? 그런 그 충이라든지 이런 걸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갑목 있을 때 무토를 초겠다, 극겠다 말은 뭐냐면 재물에 대한 욕구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죠? 편재적인 생각. 또 충할 때는 뭐냐면 관성에 대한 욕망. 관성 우리가 이제 뭐 나를 갖다가 구속하고 또 뭐 직업을 찾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또 조직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 마음이 생겨난다. 실제 나온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일어난다는 것을 안 것이 헛자리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이 있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뭐 할 때 동기부여를 줄 때도 마음을 동기부여를 주는 거거든요. 아까 아침에 우리 이름 장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 장명에 대한 첫째는 뭐냐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모르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알고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좀 더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지하게 또 사회에 도움도 주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게 좋겠잖아요. 가장 좋은 삶이 뭐예요? 내만 막 호요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잘 되지만 사회에 또 조금 도움을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왜냐하면 전체적인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아주 정말로 살아가는 맛이 나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사회 속에서 서로가 연대가 살아가는 그 서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좋은 사회라 그래요. 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청강경합은 114페이지 청강경합은 뭐냐면 병병이 있어요. 병병인 글자가 있다면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신신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오후에 이제 시간에 오후 시간에 점심 식사하시고 사례할 때 그때는 아마 신축 일주에 위에가 신신 세 개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걸 풀 때 그 사람은 도대체 뭘 불러오느냐? 그렇겠죠. 병화를 불러오겠죠. 그러한 것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공부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청간경합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작게 불러오는데 그 병이 내한테 아마 신금이 세 개인데 병이 내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죠. 괜찮잖아. 근데 그게 내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사주에 작용을 길로 작용할 때 흉을 작용할 때는 뭘 봐야 돼요? 사주 전체를 봐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 공협이나 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헛자리나 경합이나 이런 거 할 때에는 그 하나만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길 흉을 따질 때는 뭘 한다? 사주 전반을 봐야 한다. 그게 우리의 이제 통변과 관련된 겁니다. 자, 천간에 공협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 사이가 딱 개하고 을이 있으면 개와 을 사이는 임계 갑을이 갑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 갑을 공협이라 그래요. 공협. 천간에 있는 것을 천간 공협이라 그러고 밑에 지지도 있어요. 해, 자, 축이 있는데 자가 빠져버렸어. 그러면 해, 자, 축, 해축이 있어.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빠졌지요. 그런 것도 있고 뭐 중간에 보면 글자가 중간에 빠진 글자를 보고 우리가 헛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간 공협은 114페이지에 나오는 거 지난번 시간에 개, 을 다음에는 갑이 있었다. 그럼 갑목은 개수를 볼 때는 뭐였어요? 상한이잖아요. 그러면 자 그게 언제냐면 일과 시사에 있었잖아요. 일을 우리가 기준으로 한다면 일은 대개 30 한 5세 그렇죠? 안 그럼 길게 잡으면 45세 볼 수 있어요. 45세부터 55세 사이에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런 마음이 막 생기냐면 감독 같은 마음이 생긴다. 상관적인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활동하고 싶고 사람들 사귀고 싶고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실제 일이 나는 건 아니다. 마음이 생긴다. 그 낭만적인 마음이 생긴다. 그때 이제 운에서 딱 그래서 뭐 묘운이 왔다. 그러면 이제 결합 딱 되죠. 그럼 그 실행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간에 있는 마음들은 주로 마음뿐인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지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물상결합이라는 것은 정간과 지지가 합쳐질 때 잘 일어나요. 정간에 있는 지지를 합쳐질 때 잘 일어난다. 오늘은 11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지지 헛자. 그럼 정간만 그런 헛자가 생기는 아니다. 지지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주를 하나 봅니다. 밑에 보면은 지지도 병존 예를 들어서 자자 오오 축축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충되는 글자를 불러온다 그래요. 자자가 있으면 오를 불러오고 또 축축이 있으면 미를 불러온다. 충하는 글자를 불러온다. 이렇게 그걸 우리가 도축이라 해요. 청간 도축하고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자, 무오, 신축, 기축. 자, 이 사람은 그 유명한 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옛날 전 국회의원 김도한 사주입니다. 김도한이가 무오, 신축, 기축입니다. 엄청나게 이 사람이 뭐가 많아요? 인성이 많지요. 인성이 엄청 많고
또 한편으로는 오화가 있으니까 관이 강하지요. 편관. 편관이 뭐냐입니까? 뭡니까?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관하지 않고 때로는 무력을 쓴다. 이 사람은 완전히 그 무력을 썼지요. 예, 엄청나게 싸움 잘하는 사람. 위사주는 어릴 때 무무를 불렀지요. 오를 불렀지요. 그 자술로 불렀단 말이야. 그게 어릴 때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뭐냐면 오두개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는 식신적인 생각이 많았다. 그래서 막 활동을 많이 하려고 했었어. 이 사람이. 작용했고 축축은 나이가 들어서 축축은 이제 중년이죠. 중년과 말년에는 축축으로서 뭘 불러왔냐면 미를 불러왔지요. 그래서 미는 뭐냐면 편인이에요. 편인. 충미충 편인을 불러가지고 편인은 어느 정도 보면 나름대로의 특별한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자기 쪽에 이렇게 세를 모으는 이런 쪽을 많이 했어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지경합을 보겠습니다. 자, 병존하는 것이 만약에 오한다면 우리는 합을 병존 그 합은 뭐냐면 경합은 합을 말하거든요. 오가 있으면 우리가 오미합이잖아. 그럼 오도 있으면 미를 불러가지고 오미합 이렇게 합을 불러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병진, 신축, 경호. 위사주는 오는 미토를 불러와 중년, 말년, 심리작용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 대한 욕망을 드러낸다. 그럼 뭐냐면 요거는 젊을 때는 말하자면 열심히 나름대로 이 사람이 프로골프 선수거든요. 김면시라는 사주인데 마지막에 미가 왔으니까 미토는 오미하면 미는 그 정관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정인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죠? 미토가. 그래서 공부 관련 이런 쪽에 마음이 생겨서 이제 골프를 내가 하는 데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이런 식으로 옛날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때에서는 골프의 지도자 이런 경우로 탈바꿈을 한다. 왜 그러냐면 미토 속에는 정을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냥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아무걸 하는 게 아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거야. 뭘 하기 위해서 을이 있으니까. 경금의 을은 뭐냐면 돈이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정을기니까 직장을 가지고 퀴토를 가지고 공부하고 지도하는 쪽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탈바꿈 하는 거야.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비합이라는 건데 비합은 뭔가 하면 삼합 중에 한 글자 있잖아요. 삼합도 있고 방합. 우리가 삼합은 신자진, 인호술, 사유축, 그 다음에 해묘미 있잖아요. 그 속에 한 글자가 없을 때 하나를 불러온다. 그걸 우리가 비합이라 한다. 알겠죠? 방합은 뭡니까? 임묘진한테 묘가 없어요. 인진만 있어. 그러면 방합을 불러올 때 그것도 비합이라고. 비합은 삼합과 방합에 생기는 건데 중간 글자를 주로 많이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비합이 있으면은 충이 있으면 비합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쨌든 충이 있어도 그 합이 좀 약하긴 하지만 그런 성질을 가져온다는 건 틀림없다. 이것이 이제 김동환 이제 명리 교수가 얘기한 얘기고 저도 동의합니다. 자, 임자, 임인, 임진, 갑진. 자, 이 글자를 보면 정관의 오류가 우리 배운들 보면 임이 있죠. 임이 세 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만 있어도 경쟁을 하는데 세 개 있으면 엄청 경쟁을 많이 하겠죠. 임. 그러면 임은 뭘 합을 할까? 정. 그러면 그걸 우리 경합이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만약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임이 세 개니까 정화를 그리워할까 안 할까? 엄청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 개나 있으니까. 그것도 경쟁이니까 엄청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냥. 그 이제 이 남자 같으면은 여자를 품고 있겠죠. 정화를 품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돈에 대한 생각도 좀 많습니다. 뭐, 여자 같은 경우는 재물에 대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이, 그럼 손님, 그러면 꼭 그냥, 그러면 정이, 여자가 그럼 임인데, 정화, 그게 꼭 그 정화가 그러면 그게 돈만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남녀 불문하고 합은 이성관계를 뜻해요. 알겠습니까? 합은 이성관계 뜻해요. 합은 나하고 합하면 성별이 다르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렇게 했지. 내가 임이다 말이야. 내가 여자가 임이다 하자. 그럼 임이면 나는 스케일이 크잖아요. 대신에 남자를 스케일이 작은 정을 좋아한단 말이야. 여자 같은 정화를 좋아한다 이 말이야. 반대적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면은 여자가 그 지난번 우리 그 배웠죠. 여자가 양성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남자가 양성적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가 어떻게 해요? 다소곳이 그냥 말 들어주고 막 그 뒤에 서포트 해주는 사람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성은 밖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 활동에서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는 밑에서 서포트를 해준다. 그게 음양 조화라. 둘 다 막 밖에 나가서 하면 집안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조화가 희한하게 맞아떨어졌다. 자, 이 사람은 임자, 임인, 임진, 갑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인과 진사의 묘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임과 진사의 묘가 들어갔어요. 그 어릴 때는 임할 때 임 세기가 막 있을 때 정을 막 불러왔잖아. 그 마음 어릴 때 마음은 청년 때 마음은 정화를 불렀으니까 돈에 대한 욕망, 여자에 대한 욕망이 스테이지가 강했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월과 일 사이에 묘가 지지에 묘가 왔으니까 이제 상관이 떴지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나를 갖다가 막 이제 알리려고 하는 그 가수의 기질, 연예인의 기질이 막 나타나는 거야 스테이지가. 열심히 그때만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진진이 똑같이 있잖아요. 요것도 진진이 인과의 작용으로서 묘를 갖다가 갖고 오는 거야.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럼 지진을 보면 이 사람이 원래가 천간에 간목이 있잖아요. 지진을 보면 인묘진 하고 자도 저 인을 생해주고 그렇게 쉽게 뭐냐 이 사람이 뭐가 많은 사람이냐 식신과 상관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은 보이지만 진이 바로 인묘진하면 식시상관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관기가 많은 사람으로서 욕망이 많고 자기를 내세우고 원래 상관은 보면 이쁜 소리를 막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수로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죠. 자, 11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좀 올려가면서 자, 앞에 비합에는 지지의 삼합과 방합 가로서 넣었죠? 네, 그 넣었고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지지 공협에 대한 거. 요것도 지지 공협도 여기에 설명 좀 드릴게요. 지지 공협을 주로 우리가 그 연을 중심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통 보면 많이 상문살, 조객살이라고 많이 해요. 꼭 우리 알아놔야 돼요. 엄청나게 많이 작용해요. 우리 봐요. 올해가 이제 묘년이다. 올해 토끼해다. 토끼에는 누가 상문이 걸리느냐? 묘진사. 묘진사. 이렇게 보면 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해를 중심으로 하고 보면은 사가 상문에 해당되어 있잖아.
근데 이제 거꾸로 올해 뭐를 중심으로 해서 계사일주, 계사년에 태어난 사람 볼 때는 묘가 뭐예요? 앞에 있잖아. 그러면 조객이 돼.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판단할 때, 나를 중심으로 판단할 때, 앞으로 묘진사하면 앞으로 사가 상문이 되지만, 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묘, 묘진할 때에, 그럼 그 축이 되겠죠. 축인묘. 축은 나한테 조객이 되는 거예요. 기준을 어디 주는 따라가지고 우리 그 앞에 우리 선생님은 무슨 띠지요? 저요? 띠가 제가 닭띠. 닭띠. 네. 그럼 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그 유술해. 술해. 해가 오는 나는 나한테 상문이 되는 거예요. 아, 해가 오면 상문이라고. 그 해가 네. 그 해가 상문이 되는 거라. 달도 해가 상문달이야. 일도 상문일이야. 알겠죠? 네. 뭘 중심으로 한다? 주로 자기 띠를 중심으로 따지는 우리가 이게 12신살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신살들은 자기 띠를 중심으로 많이 옛날로 따져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문살이 그럼 유가 해가 오면 상문살이면은 근데 그 작용에 좀 설명드릴게. 제가 상문살이 들고 예. 그러면 나는 유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보면 예. 미신유잖아. 미는 조객이라는 뜻이에요. 아, 조객이면은 이렇게 우리 집에 온다 이거는 아니죠. 미신이 또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미신. 어쨌든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따지면 알겠죠? 그 일을 연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 원투 한가 띄고 그 다음이 상문이고 그 전이 조객이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요거는 과거에 우리가 많이 따져줬던 신살법이고 요즘 우리가 보면 일지를 많이 따지잖아. 일지로도 따질 수 있어. 일지가 내가 만약에 축이다. 축이라면 축인묘. 묘가 상문이 되는 거예요. 그 해가. 알겠죠? 그리고 축인묘가 상문이고 그 조객은 뭐냐면 그 전에 있는 축점인 해가 조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한 칸 띄는 있잖아. 한 칸 띄는 것을 우리가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요 나를 보세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하나 있고 여기가 있잖아. 하나 떼잖아. 떼면 요 세 개를 합치면 삼각형이 나와. 1, 2, 3. 꼭지점이 하나, 둘, 세 개잖아.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면서 하나가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요걸 격각살이라고 해요. 격각. 그래서 보통 격각살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격각살을 둘로 나누면 상문과 조객이 된다. 알겠죠? 상문과 조객은 격각살이 나온 겁니다. 통합해서 격각살 중에 상문 조객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 칸 띄 앞에 나가는 건 상문, 뒤에 있는 거는 조객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일진. 봐요. 오늘 일진이 내가 5다 5. 5 같으면 앞으로 나가는 게 오미신이지. 그 신이 상문이 되고 오늘 오늘 공부 시간 오주 공부 시간 아닌데 여기 사살신이야. 죽음의 뜻해. 안 좋아. 상문은 사살신이야. 죽음이야. 다시 봐요. 오늘이 5다 5. 오날이다. 오날의 미의 신. 신이 걸리면 이거는 뭐예요? 상문이다. 상문 조기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오지요. 여기서부터 진, 사, 오잖아. 그럼 진, 사, 오면 진은 뭐냐면 아까 건너뛰 요게 조객이야. 조객이라 하고 우리 오주에서는 조건이에요. 조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문 조객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 상문살이 들면은 나와 직접 관계되는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나의 바로 혈육
아니면 내가 사망하거나.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사망하거나 나의 혈류가 사망할 정도로 아니면 꼭 사망 안 하더라도 사망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상문설이 들어요. 거꾸로 조객이 들면 뭐냐면 나와 직접은 아닌데 나의 형제라든지 나의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네 내가 문상 갈 일이 있다. 조객은 문상 가는 겁니다. 문상.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상무는 내가 직접 상을 당하고 조객은 내가 뭐요? 문상을 갈 정도의 불행이 있다. 그렇게 신사를 갖다가 보시면 신사를 잘 볼 수 있어요. 중심은 둘 다 본다. 옛날에 고법은 뭐냐면 고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고법이라 그래요? 네. 고법은 옛날에 당사주류 그 다음에 연주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을 고법이라 그래요. 신법이 이제 우리 말하는 일간 중심으로 따져주는 것을 신법이라. 고법은 아주 당나라 때, 아주 오래 때, 그때 당나라를 당사주라고 그러잖아요. 당나라 때 발달한 사주, 당사주는 연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거의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은 12신사라든지 막 그 연으로 따져주는 그것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실제 사주에 적용해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어. 그래서 스님도 아직까지도 12신살 중에 연을 중심으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또 일지가 중요하니까 일간이 중요하니까 일지를 중심으로 또 따지기도 합니다. 양쪽 두 개 다 보면 괜찮아요. 그래서 올해가 신축 일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묘년이 상문이니까 좀 힘들긴 이렇게 일나겠죠. 그 기사는 목금토 그렇게 되고 띠가 만약에 올해가 신축에 해당하는 1961년에 신축이 생긴 거예요.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올해가 상문살이 걸리잖아. 그러면 올해 여러 가지 일어나는 특히 아까처럼 대운도 묘, 뭐 세운도 묘, 두 개 다 묘가 들어있다. 그러면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중복이 되는 경우는 강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주를 통변할 때에 대운, 세운이 있어요. 월운까지 있어요. 대운, 세운, 월운, 일운까지 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운이 안 좋아요. 근데 세운도 안 좋으면 많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개 다 겹치면. 근데 대운은 좋은데 세운은 나쁘다. 그런 경우는 흉이 좀 반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경우라도 신약한 사람은 세운의 작용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또 알아야 됩니다. 신강한 사람은 세운보다는 대운의 작용을 많이 받아요.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우리 적용할 때에 통병할 때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하시고 자, 지지 글자가 한 글자 건너뛸 때 그 사이에 있는 글자가 공협이라 한다. 합이나 충 그리고 삼합이나 방합 비합이 되면 공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지만 작용이 약화될 뿐 공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협은 된다 하더라. 자, 앞에 그 무술, 경신, 신축, 대사. 그러면 무와 경 사이는 무기경이 있죠. 그래서 기토가 그 사이에 공협이 생기게 되고 밑에는 신유술이잖아요. 그러면 신유술이니까 유가 공협이 됐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사람은 연과 월 사이니까 청소년기 아니겠어요? 청소년기의 마음으로서는 기토가 들어갔잖아요. 기토가 들어갔으니까 인성을 보면 정이 들어갔잖아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 말 들어주고 뭐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듣는 기능, 공부 기능이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공부 기능을 좀 했고 그 밑으로 봤더니 유가 있잖아요. 유. 그럼 유가 뭐냐면 여기서는 급제다. 급제. 급제가 뭡니까? 급제는 내가 상대한테 막 이기려는 생각이잖아요. 성부근성. 아, 비견인가?
아니지. 육아. 신유수라면 육아. 그렇네. 그 내가 잘못 읽었네. 나 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비견이 왔잖아요. 예, 비견이 온 경우는 대개 보면 내가 그 친구 있잖아요.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를 좋아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납니다. 친구 조교하고 어쨌든 우리는 기이 많네. 근데 요 기는 이 사람은 편인이다, 그죠? 편인 공부는 뭐냐면 특별한 공부예요. 안 그러면 일반 특별한 공부잖아. 음악이겠네, 그죠? 예, 특별한 공부인 음악에 대해서 굉장하게 심취를 하고 공부를 했다. 그래서 팝 가수 마돈나 사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는 보니까 무신, 을축, 정유, 정미. 자, 여기서 봤더니 정정은 우리가 보면 같은 정정은 불러오는 게 여러 가지 불러올 수 있잖아요. 임도 불러올 수 있고 경합은 임도 불러올 수 있고 충하게 되면 개수도 불러올 수 있겠네. 예, 그런 걸 생각해 봅니다. 해보고 밑에 지지 공부니까 지지는 유와 미 사이는 신이 들어갔잖아요. 공협 지금 공협을 봅니다. 지지 공협 신인데 요 신이 공협이 십성으로 뭐에 해당하냐 이걸 우리가 해야 돼요. 정제지요. 그러면 응? 정제 맞지요? 정제가 들어갔으니까 요때 내가 뭐에 대한 욕망이 돈에 대한 욕망, 재물에 대한 욕망 생겼죠. 그런 욕망이 많이 생겼다. 많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특합의 허자. 이제는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 이제 기본 바탕에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주를 하나 미리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제 아침에 그 오전에 아까 불러준 거 사주 하나 적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사, 을묘, 무오, 병신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남자 사주인데 요 사람의 공협을 찾아봅시다. 이거는 공협이 천간에도 공협이 있어요. 자, 개와 을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천간. 자, 다시 부르자면 계사, 을묘, 무오, 경신 적었어요? 자, 계사연에, 을묘월에, 무오일에, 경신시입니다. 자, 천간에서 공협을 찾아보세요. 자, 개수와 을목 사이에 간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무토와 경 사이에 뭐가 있어요? 기토가 있죠. 이래서 공협이 두 개 생겼죠.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밑에는 봐요. 사와 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와 묘 사이에 진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 다음 오와 신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미가 있죠. 이 사주는 보면 공협이 완투 4개나 생겼잖아요. 이렇게 한 칸 띄는 걸 보고 우리가 한 칸 공협이라 그래요. 자, 밑에 옆에 을과 무토 사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을과 무 사이에는 몇 칸 띱니까? 병정이 들어, 병정. 맞죠? 2개 들어갔죠, 2개. 2칸 띄잖아요. 그 다음에 오와 묘 사이에는 몇 개 띱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규칙적이지요. 그렇죠? 사조가 규칙적이잖아. 항상 한 칸 아니면 2칸 띄지요. 아래 위로 똑같이. 똑같은 그렇게 보통 사람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격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을에서 방향을 적어봅니다. 을에서
개에서 을로 갈 때에는 화살표 방향을 그려봐요. 가는 방향으로. 개에서 을로 가지요. 화살표가 을로 가잖아요. 밑에는 거꾸로 묘에서 살아오니까 거꾸로 화살표 거꾸로지요. 자, 이렇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고 저 무와 경사에는 화살표가 무기 같지요. 밑에가 오미 신도 같은 방향이죠. 자, 여기서 이제 이름을 정할 때 같은 그 말하자면 격각살이라도 응? 공협이라도 공협이죠. 격각살 공협이니까 같은 공협이라도 방향이 한쪽 꽃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전이라 순전 같은 방향입니다. 천간 천간과 지지가 공협을 하되 화살표 방향이 같이 가는 걸 갖다가 순전이라 순전. 순전은 어디서 일났냐면 이 사람 일가 시에서 순전이 일났어요. 이해합니까? 근데 연과 올해는 지그재그로 일나요. 그렇죠? 요걸 선전이라 선전. 선전은 뭐냐면 이렇게 갔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돈다. 갔다가 돈다는 것이 이렇게. 예? 이렇게 돌죠. 요걸 뭐 선자가 털선자야. 선해. 우리 선해라는 거 들어봤지, 선해. 배를 돌릴 때 선해라 그러잖아. 선해. 그 어떻게 돌릴 선자야. 그때 선회. 그래서 선전, 순전. 이 작용이 어느 게 더 힘이 있냐면 선전이 훨씬 더 작용 힘이 세요. 순전보다. 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하는 성격이 같은 일을 계속 되풀이해도 절대 지치지 않고 계속 하는 사람. 노래를 부르면 계속 노래 부를 수 있어. 응? 좋은 경우도 있어. 연불을 시키면 연불을 끊임없이 연불을 해. 그 도가 틀 수 있을 정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버리면은 어릴 때부터 뭘 잘했어요? 구슬치기에 돈 따먹는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잘하고. 그리고 노름은 귀재요. 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만약에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 마약 중독이 되고 노름하면 바로 선전은 중독 증세를 말합니다. 우리 심리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심리적으로 말하면 한쪽에 집중하는 거 있잖아요. 집중을 넘어서 집착. 이 정도면 병적이죠. 사주 보세요. 이게 특이한 사주잖아요. 스토커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어릴 때 부인을 만날 때 열차 타고 가다가 열차까지 만났어. 우리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 딱 보다 말자 너무 이쁜 거야. 이건 내 사람이야 딱 찍은 거야 이렇게. 이건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딱 찍은 거야 이렇게. 찍어갖고 얘기를 하니까 뭐 젊은 남녀니까 뭐 깊은 걸 얘기해 전화번호 같은 거 알아주지 처음이니까. 그래도 뭐 남녀니까 얘기는 하잖아요. 서울에 근무하는 거 알고 직장이 뭐랑 어느 정도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이 집에 오고 난 다음에 계속 그 생각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을 찾아갔어. 직장 이름도 모르면서 그 주변을 찾아갔어. 봤더니 이제 대차야 얘기 듣고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추출해 보니까 그 직장이 맞아. 그러니까 갖고는 집이 저 충무 사는 걸 알았어. 여기 대화 중에 충무 산다니 자기도 뭐 대구도 하고 이 정도 얘기하잖아요. 젊은 사람이지만은 뭐 깊은 거 안 해줘도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 젊은 그 당시도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찾아갔어. 그 가서
경비원한테 가가지고 경비실에 가가지고 아 내가 이저그 친척 오빠인데 이 어머니 그걸 전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내가 아무 가지고 어디서 찾아갈 수 없는데 그 어머니 이제 위독해서 내가 좀 전해줘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좀 그러니까 누구 안 가지고는 어머니 위독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순간도 머리 잘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알았어. 그러나 전화를 했어. 딱 하니까 기들 초봉하잖아. 기들 초봉해. 그래 나중에 전화를 이제 처음에는 아 내가 그 저 차 타고 내려 열차가 안에 있던 누구누구라 이러니까 아 그래요. 근데 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 만나보자고요. 엄마 안 만나요 싫어요. 나 그러거든. 계속 전화한다.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찮아서 그럼 알아서 그럼 한번 만나줄게.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그래서 끈질기게 나중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충북 가니까 집에서 옛날에는 연애 결혼은 원래 안 알아줬거든요. 전부 다 그 중매했잖아요. 연애 결혼한다면 다 옛날 사람 다 놀랬지. 우리 집안에 연애는 없어 이렇게 해서니. 그래 됐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또 그쪽 아버지가 이제 학교 교장하는 사람이야. 왕부한 사람이야. 교장 선생님이니까 안 되지 아예 안 되지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분은 대구에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대구에 무슨 방직하면 그 아주 부잣집 아들이야. 형님을 모시고 형님이 차를 타고 같이 간 거야. 그래가지고 형님이 인사를 해서 우리 집안 이런 집안이다 막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 교장 선생님은 별로 일하는데 그 장모될 사람이 막 엄청나게 받아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나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요즘은 소팅기지. 또 옛날에 이분 만나기 전에 만나기 하나 있어요. 울릉도까지 찾아갔어요. 울릉도까지. 그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보니까 이해가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합니까? 울릉도까지 찾아가가지고 울릉도에서 결국 울릉도에서 못 찾았대요. 자기는 울릉도 좁은 땅이니까 뭐 그럼 찾을 수 있겠어. 같아요. 울릉도가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집에 엄마가 이 육지 쌀을 좋아한다는 거 알고 젊은 청년이 쌀을 짤로 짊어져 갔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아니죠. 그래서 이 사주를 아마 내가 보면서 좀 연구 대상인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선전 순전이 요런 케이스다. 알겠죠? 응? 조금 선전은 한 곳에 가는 순전은 그 작용이 조금 떨어진다. 작용이 좀 같은 건데 같이 반복을 하는 건데 조금 떨어진다. 근데 순전이 있으면 그 작용이 심하다는 거. 이분처럼 글자가 전부 다 순전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보기 힘든 경우. 근데 이제 아까 두 칸 띈 거 있잖아요. 월과 일 사이에 요거 작용은 한 칸 띄는 것보다 작용이 약하다. 하지만 이것도 반복의 의미가 있다. 알겠죠? 순전선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 집착, 집착, 반복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걸 배우면 그 사주이 굉장히 심리 공부 재밌죠? 네, 이러한 게 그 사람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이 사주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절에 오는데 6년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빠지고 계속 왔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아니죠? 6년 동안.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상기래. 그게 물론 그 중에 이제 외국 여행 갈 때나 이런 거 빼놓고는 계속 그렇게 이제 끈질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결국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률을 보면 되게 좋은데 아까처럼 이제 아마 집착해가지고 이제 스토커 당하면은 조금은 힘드는데 뭐 이제야 그럴 일 없고 지금 아주 그냥 훌륭하게 인품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7페이지 흑합의 흑자 간지공혀
청간과 지지가 동시에 공립이 생겨. 두 개 흐자를 동시에 불러요. 요거는 아까 전에 불러준 동시에 일단다는 있잖아요. 요건 아까 좀 전에 불러준 그거로 대체합시다. 근데 그 고두신 그 사주를 보면서 아르비를 찾아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위에 그 경신 나왔네요. 신과 개 사이에 개경 나왔잖아요. 경이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묘진이 나왔네요. 맞죠? 그렇게 위에는 연월에 뭐가 나왔어요? 연월에 신과 개 사이에 경금이 있어요. 그래서 요 조금을 제가 이제 연월에 글자를 고치겠습니다. 연월 정관 사이에 자 여러분들 임 대신에 신을 써요. 신과 개 임을 지어버리고 지어버리고요. 야, 일주예요? 좀 고두심 사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 설명에 연간 정간 사이에 해놓은 거 있잖아요. 임 대신에 신을 일단 신을 쓰고 신개. 예? 이 사람이 개가 월에 개잖아요. 여는 신이잖아요. 맞아. 임 맞아. 예, 맞아. 신개사 임 맞지요? 그 다음에 사와 묘 사이에는 진 맞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리 사이에, 진이 빠졌지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뭐냐면, 임으로 볼 때 경금이니까, 그때 연과 월 사이에 이분이 경금은 여기서 보면 임을 보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힘이 일났죠. 예, 주체적인 비견이니까 비견성이 들어갔죠. 예, 주체적인 힘이 일났고 밑에는 봤더니 진이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평관, 머신 평관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위 사주의 허자가 인과 진이 인은 흑자가 보면은 인이 있잖아, 그죠? 인이 하나 생겼고 또 끝에 보면 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묘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진토는 평간명에 관련 심리가 작용하고 자신의 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래서 자, 요약을 하자 보면 어떤 거냐면 어쨌든 간에 공협이 생겼을 때 그 사이에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 연과 월인지 일과 시 사이인지 이 사이를 그 다음에 연과 일 사이인지 그 사이에 어떤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찾는데 그 찾는 방법은 일간에 대비한 십성으로 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책에 찾아보면요. 옛날 고서를 보면 녹이란 말에 녹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녹을 잘못해 12운성에는 또 녹이 나오잖아요. 글록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옛날에 녹은요. 녹봉 받아 먹는 거예요. 그때 녹은 녹봉은 돈 받아 봉급 받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관을 뜻해. 정관. 알겠죠? 그래서 정관을 녹이라고 귀라고 봤다. 귀. 옛날에 이렇게 나오면 귀록. 기록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옛날 고서를 읽어보면 녹이란 말도 쓰고 귀란 말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록이 뭐지? 신살에 나온 기인가? 그게 아니고 정관을 말합니다. 옛날은 정관이 아주 가장 좋은 거지요. 요새는 한 몇 년 전에는 정관 다음에는 재물이 좋았다가 지금은 식상관이 좋았다가 지금은 또 한 번 지났어요. 인성. 지금은 인성의 시대. 이제 식상의 시대를 지나서 인성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성 시대가 오게 되면 인성이 없는 사람은 그 정치가도 안 됩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거든 세상이. 요즘 뭐
온전 시내 전부 다 카메라 있고 온전 시내 있기 때문에 투명이 때 이제 거짓말하면 안 돼. 옛날 거짓말하는 시대는 이제 좀 있으면 다 사라지게 돼 있어. 거짓말은 안 된다. 지금까지는 밥 먹듯이 거짓말 제일 정치인데 제일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은 뭘 못 먹는다? 표를 못 먹는다. 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커지고 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발 못 붙여. 옛날에 지금 한 60대, 70대 넘은 사람들은 이거 종이 좋다고 막 조금 받아오면 그냥 눈 감고 막 이랬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 지났어. 젊은이들은 그런 거 싫어하고. 자, 어쨌든 무토일간의 경신시주이고 무토일간의 경신시주고 밑에 봅니다. 무토일간의 밑에 보는 겁니다. 관록은 정관을 의미한다. 예, 위에는 합록격에는 정관합 가로속에 지지합을 해서 동시에 녹을 불러오는데 관록은 다른 말로 정관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밑에 사주를 설명합니다. 밑에 모호입니다. 무토일간에 이 사주가 나와 있네. 내가 이어놨구나. 경신시주이고 사주에 관성이 없을 때 가로수 관성이 없을 때 시주에 없는 정관을 허공에서 불러들인다는 이론이 있다. 예.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사주는 관성이 있어요. 아니다. 관성이 없다. 구나. 거의 합록격하는 거는 뭐예요? 뭐가 하는 거? 합이 뭐냐면 지지합 정관합을 뜻하고요. 녹은 정관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정관을 불러 정관에서 정관합 지지에서도 녹을 불러온다. 녹이 뭐냐면 관성이에요. 관성을 불러온다 이런 뜻이. 자, 관록은 정관을 의미한다겠지요. 자, 무토일간의 경신 시주가 경신이 봤더니 이 무토 전체도 계사 경신 무호 경신인데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그 사주하고 좀 비슷히 닮았네요. 근데 1점 월은 아까 전에 그 남자는 을묘인데 이 사람은 경신인 여자예요. 예, 사주가 똑 닮았네요. 내가 깜짝 놀랐네. 대사 경신 무호 경신 똑같은데 을묘가 틀리네. 자, 경신 시주가 자, 경은 원래가 경이 많잖아요. 경 이라면 경에서는 원래 을을 불러와요. 을을 불러와서 을을 불러오니까 을경 합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합록격이란 말이야. 왜? 을이 정관이니까 이 말이에요. 을이 무토에 의해서 정관이죠. 뭘 불러왔어요? 정관을 불러왔지요. 맞나요? 을경 합에서 이렇게 된 걸 합록격이라는 거예요. 합록격은 합을 한 글자가 정관에 해당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고에 합을 한 하수인 을목이 무토로 볼 때는 정관이 되었더라. 그 정관을 불러왔지요. 정말. 신금은 원래가 신금 속에 경금이 들었어요. 경금이 들어오니까 을목을 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을에 해당하는 게 묘목이에요. 묘목.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머리를 약간 회전시킵시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복잡하나요? 을경 합은 묘신하고 같다. 이해하십니까? 묘신이 원진이죠. 그럼 을경도 원진이야. 그러니까 어린 사람하고 경인 사람은 합하잖아요. 그게 가까이 있을 때는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을목하고 경금이 붙으면은 합을 해.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너무 좋아가 집착을 너무 심하게 집착하면 싸워요. 그래서 떨어지면 또 그리워하는 거예요. 애정. 그 묘시랑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우리 모를 때는 이런 거 발견 안 되는데 이제 고급 공부에서는 을경하고 묘신이 같은 거구나.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연에 있는 연간은 아버지거든. 아버지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 건가. 또 연지는 어머니 궁이단 말이야. 어머니 입장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 건가.
그런 식으로 연어는 형제는 형제에서 나를 어떻게 보는 건가? 배우자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건가? 자식은 나를 어떻게 보는 건가? 이렇게 막 보면은 마음 심지가 확 나오겠죠. 사회관계, 가족관계, 아버지관계, 대인관계 확 나오잖아요. 그 생각만 바꾸면은 심리가 있잖아요.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얘기를 뭘 합니까? 일관 중심으로 세상을 막 바라보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심리는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해됐죠? 오 하면은 임에서 볼 때 오는 어떠냐면 임은 남자랍시다. 오는 여자잖아. 그럼 임은 여자를 좋아한다니 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데 그 입장은 뭐냐면 지가 막 그걸 할 수 있어. 수국한단 말이야. 그래서 좋아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부리니까. 그 여자가 하인처럼 부릴 수 있으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돌아가지고 여자 입장에 보면 나는 여자가 오야. 그 남자가 임이잖아. 좋기는 한데 너무 나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좋겠어 싫겠어. 그건 싫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입장이 그렇다니까. 물론 뭐 남자 이래라 저래라 걸 순종형되는 사람은 좋아는 하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그렇게 하면. 그래서 심리적인 것을 이렇게 거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합록극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합을 했는데 녹을 불어왔다. 녹이 뭐냐? 정관이더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 뜻을 모르면은 합록극이라는 녹을 정관이라는 걸 모르면은 합록극이 뭔지 몰라. 알겠죠? 그 녹자가 무슨 녹자라고? 녹봉받을 봉급이다 봉급. 봉급 받는 거니까 정관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 개일생에 경신시에 태어나 개일생의 경신시에 태어나 사주원국의 개미일조 개축일을 제외하고는 관성이 없을 때, 자, 개일주에서는 그 미토하고 축토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관성인데, 그 사주에 봤더니 미토, 축토를 제외하고는 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즉, 다른 토가 없다는 겁니다. 이때, 신금이 사주에 없는 뭘 불렀어요? 신은 사신합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야. 합을 불러 수 있거든요. 사신합을 불러 사화를 불러들여요. 가로 속에 사화를 불러들여 가지고 사화 속에는 여러분들 보면 지장간이 무경병이죠. 무경병이 무토고 항상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토는 잘 아시겠지만 개수에 볼 때는 무토가 정관에 해당되잖아요. 역시 이것도 뭐가 불러왔다? 정관에 불러왔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합록극의 두 번째는 뭐냐면 청가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지장간에서 불러가지고 암합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때 무토를 정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때 가로 속에 귀격, 귀한 격이 된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다시 설명합니다. 너무 복잡한데 이렇게 너무 파고드는 경우를 좋아하는 거는 헛자 이론의 그 특성상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 들어가더라도 어떤 변화가 생겼다? 아, 관성에 대한 마음이 컸구나. 마음이 일어났다 정도만 압시다. 그게 실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가 일어난다고?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실제 이 헛자 이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이게 모든 만명통치로 보는 거거든. 그러면 사주에 있는 거는 뭐냐? 사주에 있는 게 더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게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하는 거는 머리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헛자 이론에 너무 심취하지 말고 대신에 이런 류의 학파들 있어요. 헛자로는 이거만 계속 따지는 학파들이 있다니까. 그런 선생들도 있고 그것만 강한 사람 그 사람 눈에 뭐가 보여요? 헛자만 보여. 그런 사람 눈에 헛자만 보이는 거라. 그래서 막 불러오고 막 이론을 막 만들어내. 이거 지금 이런처럼 합록극에 만들어. 근데 이 이론을 누가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 만들어요? 중국 사람 만들었어요?
중국 사람들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이 만드는 이론인데 이 책에서 나오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얼마만큼 이걸 다루느냐 이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뭘 따져줘라? 마음의 변화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감가스럽겠다. 자, 봅니다. 아까 그 조금 설명해요. 신유, 경자, 개유, 경신 앞에 설명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때 보면 아까 중에 경금은 그 밑에 경금 속에 밑에 보면 신금이 아까 전에 무경임이죠. 신금 속에는 무경경이 있고 신사합을 한다면 사화 속에 아까 전에 무경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병화 어쨌든 무토가 불러왔다는 뜻이에요. 사신 합수해가지고 무토를 불러와서 지장간석이 무토를 갖다가 개수에 정관을 삼았다. 무토를 갖다가 개수가 제일 좋아하니까 정관을 삼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관을 심리적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어떤 뜻이냐면 일가시사에 무토로 봤다면 무토는 정관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가 그 나이에 어떤 아들을 한번 볼까? 이런 아들 남자 같으면 어떤 여자구나. 여자면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 아니면은 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천간에 무토울이 온다든지 지지에서 수lum을 맞이한다. 신유술 이렇게 신유술 맞이하고 정간에 무토리를 맞이하면 아무래도 개수를 볼 때에는 여자 입장에 개수를 볼 때 정관이 됐잖아요. 그럼 정관이 오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새로운 어떤 남편을 생각하고 뭐 이 사람 이혼한 사람 같으면은 재혼을 할까? 이런 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 노르웨이인가 스웨덴인가 보니까 이혼율이 50%가 넘는데요. 왜? 2명 중에 1명은 이혼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40%좀 되는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옛날에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한번 새로 얻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소득이 높아가면서 여성들의 어떤 직업 있잖아요. 직업이 있고 남자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볼 때에 부부가 이렇게 결합해서 사는 것도 또 좋은 것 같고 또 너무 안 맞는 데만 억지로 맞춰 사는 건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 그거 따라서 평균 따라서 뭐가 정답이 없어요. 자, 형합격입니다. 경이 아니라 격자입니다. 형합격. 형합격은 사주의 간성이 없는데 사주 내에 있는 간성을 시지가 시지의 형출이라는 것은 형을 해서 튀어나온 걸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봐요. 개해 갑인인데 이 사람은 뭐가 없느냐면 화가 자주 없잖아. 그죠? 화가 없는데 인사형을 해가지고 그럼 인사형 하면 형에서 출리 튀어나오는 게 사화로 불러온단 말이지. 사화 속에 무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가 말하자면 개수하고 볼 때에는 합이 될 수 있는 정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기에 정관을 심리적으로 부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위에는 이거는 형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 위에는 합이 돼서 됐고 요거는 형출돼서 인사형이잖아요. 인사형이 돼서 됐다. 내용인데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뜻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시간이 많이 됐네. 12시 반이네. 자, 아이고 정신없이 막 갔다. 그러면 형합격까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오늘 주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흑자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새로운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 조금 더 고급적인 그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달아놓읍시다. 우리 이런 격이 우리는 23개의 격이 있어요. 격이 있는데 뭐 다 외울 건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격 중에서 합형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보고 지금 나중에 나가는 거는 조금씩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